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JP 모건에 인수가 되면서 은행발 유동성 위기가 잦아드나 기대를 했지만 파산의 다음 주자로 팩웨스트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언급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행들의 재무 건정성과 신용 경색 우려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이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 이 협상 불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정책의 주장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까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5월 FOMC 결과 여러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한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성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FOMC 있죠? FOMC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노동지표 데이입니다. 항상 월 초 첫 번째 주는 노동지표 데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많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 발표들 그리고 중요한 일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성견 마스터와 함께 짚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공부와 전략 함께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실시간 상품별 시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5일만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요 상품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먼저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0.43% 상승하면서 13,2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논란, 지역은행 우려가 지속되곤 있지만 FOMC 발표 앞두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무려 3.8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 역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단기 저점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0달러 선을 붕괴하고 나서 68.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골드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소폭 상승하고 있죠. 네, 22시 35분 미증시 개장과 함께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소폭 상승하면서 온스당 2,024.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락하다가도 미국의 FOMC를 앞두고서 시장에서는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상으로 계속해서 이 작은 파동들을 그려나가면서 이 소폭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직 큰 추세는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32% 상승하면서 1.10665,6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 역시 상승, 하방, 압력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로존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인플레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유로에 대한 전략도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요 시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삼견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에 대한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 이후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0.4%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삼견 마스터님, FOMC를 앞두고 나스닥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자,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뭐를 보셔야 되냐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뭘 보셔야 됩니까? 오늘 FOMC가 있다. 단기적으로 FOMC가 있기 때문에 새벽까지는 굉장히 흔드는, 우리가 소위 흔드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흔드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이래 왔기 때문에 흔드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기술적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이걸 제가 조금 길게 느려뜨려 놨습니다. 자,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네. 길게 보면 2022년부터 길게 보면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고점 여기 있고요. 고점 여기 있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 전고 라인을 일단 뚫었어요. 전고 라인을 일단 뚫었기 때문에 그 다임 라인이 여기입니다. 13,780 정도. 예, 약 13,780 정도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은 뚫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지지를 받았을 때 두 번째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이 라인입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라인 지점인데, 14,000에서 14,500까지 제가 일단은 작년 11월부터 말씀을 드린 라인입니다. 이 저점, 이 두 개의 저점을 깨지 않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 시장의 라인이 최대 14,000에서 14,500 정도다. 요거를 기준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혼재가 돼 있죠. 시장은 굉장히 많이 혼재가 돼 있어요. 뭐가 혼재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오늘 FOMC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 금리를 0.25% 올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자, 저는 일단 0.25% 조금 오른다에 한 표를 조금 던지고 싶고, 자, 0.25%를 만약에 올렸을 때 시장이 과연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어차피 0.25%를 올린다라고 해도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라인을 제가 그려드린다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요 라인. 13,780 라인 정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입니까? 14,500엔. 14,000에서 14,000포인트에서 14,500포인트.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10,000포인트 일단 도전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요? 상반기 정도에 경기 침체 선언을 하고 뭡니까? 밑쪽으로 일단은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FOMC 오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에 노동지표 데이죠? 노동지표 위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CPI 있고요. PC 발표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6월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 매도의 지금 갈림점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5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FOMC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실은 이런 중요한 때일수록 우리가 예측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항상 예측을 하면 여러분들 예측 많이 하시죠. 근데 예측은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예측은 잘 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차피 매수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갈 거고, 지금 0.25%라는데 여러분들께서 핵심을 맞추셔야 되는데, 자,
제가 몇 주 전에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렸지만 일단 답정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답정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론상으로는 지금 밑으로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따가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10,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10,000포인트 건들 거고 그 다음에 뭐 9,000, 8,000 최대 저는 일단 8,000까지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8,000까지 보기는 하는데 제가 항상 답정너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축 치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펌핑을 주고 내려갈 것인가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죠. 자, 그런데 뭡니까?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시나리오는 한 곳으로 집결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답정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지금 굉장히 조금 혼조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분봉 잠깐 볼까요? 네. 자, 분봉 보면 쭉 보시면 분봉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매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꼬리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뭡니까? 박스장 굉장히 심하죠. 추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쭉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그죠? 추세를 거의 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예, 거의 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될 거 하나. 리스크를 줄이셔야 돼요.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예측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상황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상황에 맡기시고 자,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두 번 혹은 또 진짜 최대 한 두세 번 정도 컷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 뭡니까?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스탑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전 매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실전 매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혼조장에서는 특별히 막 어떤 추세나 이런 거를 붙어서 매매하는 거를 제가 권유는 안 해드립니다. 권유는 안 해드리고 자, 조금 이따 이슈 시간에 제가 좀 다시 한번 봐드릴 건데 어차피 오늘 FMC 있고 다가 이제 새벽 3시 있죠. FMC 있고 거기다가 내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실업률 또 비농 있죠. 비농 지표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 이슈 하나에 접목을 시키시면서 매수든 매도든 그렇게 일단 시장에 몸을 맡기신 채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반등을 주는데 1차적으로 요 라인입니다. 13,780 라인 정도 반등 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왔다가 이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지금 5월부터 오늘부터 FMC랑 노동지표 데이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내려가는 시나리오 일단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머릿속에서 계속 상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조금 이따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시나리오 짚어주시면서 함께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3.6%가량 현재 시간 기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지금 오일은 사실 대박 났습니다. 아, 네. 오일 지금 일단은 대박 났고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단 올려드렸는데 네.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예. 매도 포지션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선이요. 이 선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일단은 그려드렸던 건데 이 선이 뭐냐면 자, 이거를 길게 조금 해드릴게요. 오일은 작년 11월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스장이다. 작년 11월부터 지금 박스장의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뭐예요? 계속 박스장이다. 그래서 이 박스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83.60달러 정도 그리고 69달러 정도를 일단은 밑으로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박스를 탈피했습니다. 박스를 탈피를 했고
자, 그러면 박스를 탈피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만 일단은 보면 돼요. 뭡니까? 자, 박스장을 탈피를 했고 지금 일목하단이죠? 일목하단이 지지대에서 자, 지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뭘로 변경됩니까? 저항으로 변경이 되죠, 저항으로. 자, 그래서 일목하단 약 한 70달러 정도입니다. US 70달러 정도인데 이 70달러 정도가 일단은 저항으로 일단은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올라온다라고 해도 70달러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 자, 여기에서 이게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이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하면 전 저점이죠. 이 전저점을 과연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기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법이 쌍봉매매 기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박스권을 일단은 뚫었어요. 그렇죠? 이 박스권을 일단은 조금 뚫었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봤나요? 여기에서 뭡니까? 이게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자, 전고 라인이에요. 여기가 지금 박스권 제가 그려드린 거잖아요. 전고 라인을 사실은 살짝 깼어요. 살짝. 근데 제가 이 쌍봉매매 기법을 항상 설명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자, 해외 선물은 틱수가 굉장히 민감하죠.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요. 자, 그러면 보통 쌍봉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봉우리를 하나 그리고 파동을 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시 매수 파동이 그려지는데 뭡니까? 이 전 고점을 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전저 라인을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쌍봉매매 기법이고, 대부분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합니다만, 자, 주식에서는 이게 거의 맞다라고 보는데, 현물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해외 선물에서는 이게 100%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살짝 넘을 수는 있어요, 이게. 특히나 나스닥이나 항생,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한 4,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오일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오일도 굉장히 빠른 친구입니다. 오일도 굉장히 빨라요. 항생, 나스닥, 오일, 골드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고 라인을 살짝 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려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0틱 정도 넘었거든요. 8틱 정도 넘었습니다. 자, 8틱 정도 넘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서 박스장에 이 상단을 그리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저는 그려드렸죠. 왜? 얼마 넘지 않았고 이 정도 틱수는 그냥 우리가 서로 익스큐즈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틱수거든요. 자, 그러면 뭡니까? 이 쌍봉에 그대로 적용을 일단은 시킨다라고 하면, 자, 뭡니까? 지금 64.36 이게 뭐예요? 전저라인이 되는 거예요. 전저라인. 그러면 쌍봉매매 기법에서 전 고점하고 비슷하다. 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 혹은 전 고점하고 비슷하면 어디를 깨게 돼 있어요? 64.36달러 일단 깨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일목 하단에 약 70달러 선을 넘느냐, 저항이 되느냐, 요거를 일단 보셔야 되고, 저항이 돼서 매도 쪽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뭡니까? 전저라인 64.36달러를 넘는지 요걸 보셔야 된다. 근데 이 모멘텀이 되는 건 뭐냐면, 자, 오일이 지금 왜 빠집니까?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빠지죠? 그렇죠? 자,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빠지는데 오늘 뭐예요? 재고 지표 있죠? 오일 재고 지표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오늘 또 뭐 있어요? FOMC 있죠. 내일 또 뭐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레 금요일 날 어린이날 뭐 있습니까? 실업률 비농 있죠. 이게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뭡니까? 이거 그냥 빠집니다. 오일은. 지금 나스닥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오일은 뭐예요? 그냥 빠질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전저 라인을 충분히 깰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매도를 잡고 계시든 매수를 잡고 계시든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고 뭡니까? 뭐 매도를 잡고 포지션을 잡고 계시든 포지션을 안 잡고 계시든 상관은 없어요.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트 공부를. 그래서 뭡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 부근에서 진입을 하시거나. 자, 이거 조금 크게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조금 중요한 말씀 좀 드려야 되니까. 네. 자, 쌍봉매매 기법 들어가는 포지션 뭡니까? 예, 전고 라인에서 들어가시거나, 그렇죠? 전고 라인에서 들어가시거나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5일선과 21선이 교차되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음봉 종가에 들어가시거나 요렇게 들어가서 뭡니까? 홀딩하는 거죠. 홀딩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쌍봉이다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64.36을 깨는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트가 눈에 익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눈에 익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지금 스탠딩으로 계속 차트 연습 계속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방송 꾸준히 들어보시면 이런 자리들 일단은 보이실 거라고 보고요. 더 자세한 거는 내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내일 또 하잖아요.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 하는데 요것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에서 일단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대한 전략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욱더 자세한 교육 방송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경 마스터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오늘 어떤 전략 함께 세워봐야 네. 할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제가 요즘에는 일봉을 조금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분봉 먼저 볼까요? 자, 분봉 먼저 보면 사실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분봉상으로 진입을 할 자리가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길고, 그죠? 꼬리들이 길고 이게 거의 뭐 박스 횡보입니다. 거의 박스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분봉으로 어떤 자리를 짚어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네. 어저께는 일단 많이 올랐죠. 어저께는 9인 이직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서 23시에 9인 이직 보고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뭐예요? 미국장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골드는 디커플링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런 장. 자, 그런데 뭡니까? 오늘은 뭐예요?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아까 ADP 비농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21시 30분에 ADP 비농 한 번 나오고 추세 한 번 주고 뭡니까? 지금은 꼬리들이 길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 주간장은 어때요, 여러분? 들어갈 자리 전혀 없죠. 횡보죠, 횡보. 횡보기 때문에 어떤 분봉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자리를 조금 찍어드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일봉상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 포지션으로. 자, 그래서 수렴과 발산 여기 나왔죠? 예, 수렴과 발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매수존으로서의 상승.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도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매수존으로의 상승.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매수 우위의 장이죠? 예. 작년 11월부터 보면 매수 우위의 장입니다. 자, 그럼 왜 작년 11월일까? 오일도 그렇고 골드도 11월이요? 그렇고 그렇죠? 왜 작년 11월일까? 중간 선거. 네, 중간 선거입니다. 그래서 11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그리고 11월에 미국 지수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월부터 일단은 매수 장임에는 매수 우위 장이고요. 자, 여기서 그럼 매수 우위라고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 뭐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눌림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포지션 가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차트를 일단은 보셔야 돼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어떻게 차트를 보셔야 되냐면 일봉을 중심으로 크게 보셔야 힘의 방향. 선물은 힘의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컷이 나도 추세 따라가라라는 얘기가 있죠. 예. 매수 쪽이면 컷이 나도 그냥 매수 쫓아가는 거고요. 매도 쪽이면 매도 쪽으로 힘의 방향이면 컷이 나도 매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물의 제1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보면 뭡니까? 자, 매수 쪽으로의 파동 주고 눌림 주고 파동 주고. 자,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눌림 주겠죠. 그래서 뭡니까? 데드 크로스 나왔죠. 자,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됩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포인트에 잡으면 아주 좋을 것이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길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5월 달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 같이 편승하는 5일 골도 다 중요합니다. 자,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뭡니까? 지금 박스장 연출하고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저께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5일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캔들 한 2개 정도 만약에 이제 연속으로 2개 연속으로 양봉 정도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더라도 도지봉 정도 뜬다라고 하면 이 5일선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그때 뭐예요? 그때 포인트 잡으시면 일단 된다. 그러면 최소한 어디에요? 전고 라인까지 볼 수 있는 룸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골드 일봉하고 내일 정도 골드 일봉 이게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일선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유념해서 일봉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차트를 제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는요. 공부한 만큼 보이고 공부한 만큼 그 차트 보는 것들이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러분들 생업하시느라고 바쁜 거 알지만 시간 꼭 내셔서 차트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즐거움도 얻으시고 어려운 차트 보는 눈도 아마 뜨이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일단 골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까지 차트 하나하나 보면서 실시간으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시청자분들께 차트 기법,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이 시장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선경 마스터와 함께 시장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뉴스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요.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의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 2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3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늘 나온 4월 ADP 민간 고용의 경우에는 수치가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일 노동부의 발표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의 5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JP모건이 5월 FOMC에 따른 4가지 증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에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JP모건의 4가지 시나리오 잠시 뒤에 분석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지역은행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강화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에 5%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이후 미국 지역은행들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역 은행들에 대한 뱅크런, 곧 대규모 예금 인출이 심화될 경우에는 은행들의 추가 파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헤드라인 함께 점검해봤고요. 이슈 하나씩 선경 마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노동지표대회인데요. 선경 마스터와 함께 이번 주 함께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는 네. 그런 한 주입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은 그 CPI 빼고는
CPI 빼고는 그렇게 굉장히 핫한 지표들이 없어요. 지표들이 거의 없죠? 네, 거의 맞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입니다. 매달 첫째 주에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동지표 거의 이제 매일 나오고요. 일단 오늘 지금 조금 전에 ISM-B 제조업 지수 일단은 발표가 났고, 이 전 거를 일단은 보면 어제죠. 화요일 날 구인이직 보고서 일단 발표가 났는데, 자, 어저께 시장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하락 이유. 시장의 하락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게 뭐예요? 하락으로 나왔어요. 자, 구인 이직 보고서가 하락으로 나왔는데 왜 시장이 밑으로 가죠? 구인 이직 보고서가 하락으로 나오면 구인 이직 보고서가 하락으로 나오면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출 거다, 동결을 할 거다라는 이런 모멘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요라고 아직까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 기본은 뭡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밑으로 나오면,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오면 시장은 하락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이거를 타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내일 오전 9시 전에 제가 바로 이 지표 해석에 관한 20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20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지표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20분짜리 이 동영상 하나로 그냥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와, 네.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 달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어떤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20분 안에 제가 다 한 달간의 지표를 여러분들이 다 끝내버리실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인이직 보고서가 일단은 잘 안 나왔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슈에 제가 조금 하나 해드릴 건데, 은행,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이죠. 중소은행인데 미국에서 중소은행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메이저급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이 은행들의 실적이 지금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한 거고, 자, 조금 있다가 3시죠? 조금 있다가 지금 뭐 한 3시간 남았나요? 예. FOMC가 있습니다. 금리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이슈 두 번째에서 일단은 짚어드리고, 목요일에 터줏대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금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와 실업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핫한 지표 일단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오늘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인데 조금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스탑을 하세요. 어차피 자, 목요일과 금요일 날 뭡니까? 굉장히 좋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손실이 나셨어도 픽스만 우리가 시켜두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충분히 수익으로 리버스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고, 이 주에 일단은 한 달에 수익금의 50% 이상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좋은 지표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매매하시는 거 좀 권장해 드리고요. FOMC하고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슈에서 제가 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도 지금 별로 없는데 네. 두 번째 이슈로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JP 모건 5월에 FOMC 4가지 시나리오라고 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쭉쭉 이제 기사로 한 게 있는데 뭐 엇비슷하고, 자, 제 의견은 뭐냐면 이번에 오늘 좀 이따가죠. 네. 0.25%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지배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까지는 아니고 0.25%를 지금 올릴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역설적으로 보면요.
찬스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찬스를. 어떤 찬스냐면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언제부터 천명을 했나요? 천명 선생님 또 나오시고.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작년 8월. 그죠?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일단은 기회가 오기는 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바로 직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금리의 상단을 알 수는 없는데 당연히 신이 아닌 이상 금리의 상단을 알 수는 없지만 금리의 상단이 오는 시그널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방송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네. 뭡니까? 자, 금리, 기준금리입니다. 페드의 기준금리는 오를 것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는 내릴 것이다. 그러면 항상 미국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기준금리로 물가를 내려 찍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물가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70년대와 80년대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미국이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에 의해서 기준금리로 물가를 찍어 눌렀고 그래서 뭡니까?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자 US 달러가 세계 패권을 잡는 이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접점이 뭐예요? 5%입니다. 5%. 이 접점이 드디어 나왔어요. 5%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5.0%. 지금 미국의 금리 5.0%. 제 얘기 딱 맞죠? 뭐예요? 이 접점이 5%다. 자, 5%라고 하면 여기에서 끝낼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딱 휘어잡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5.5%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0.5%를 올릴 수는 없어요. 위험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럼 0.25%를 뭡니까? 2번 정도 일단은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도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자, 이거 4가지 사진을 제가 지금 다 올려놨는데, 자, 5월에 금리 동결하냐, 0.25% 올리냐. 자, 뉴욕 증시, 은행주 불안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CDS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내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때. 그리고 네. 뭡니까? 디폴트, 옐런 6월 1일까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개야, 한 개. 하나입니다. 뭡니까?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겁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동결할지 0.25%를 올릴지 지금 계속 논쟁인 거리가 되는 거고, 은행주가 왜 불안해요?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 하락하고,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타격을 입고,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니까 자산이 줄어든 거죠.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니 뭡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고 돈을 더 풀어야 돼요. 플러스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죠, 또. 이번에 바이든도 나온다고 하고 또요. 트럼프도 또 나온다고 하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더 풀어야 돼요. 돈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채 발행해야 되죠. 미국채. 근데 미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은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 떨어지죠. 은행주가 왜 불안해요? 미국채 가지고 있는데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니 자산이 떨어져서 예금자들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채 가격이 왜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찬스는 잡았다. 찬스는 잡았다. 무슨 찬스예요? 기준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이 지점이 뭡니까? 5%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경기 침체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고 경기 침체가 와야 뭡니까?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기 때문에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터지면 안 되겠죠. 지금 은행주가 조금 불안하니. 자, 그럼 뭐예요? 이 접점이 5%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게 5.5%다라고 하면 이번에 뭐예요? 0.25%까지 올릴 수 있는 뭡니까? 유인책은 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0.25%를 올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에 조금 보면 이거는 제가 네. 몇 번 설명을 일단은 드렸던 거긴 한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예. 상관관계 일단은 보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것들은요. 모든 것들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 자, 어떤 상황에 대한 시발점을 잡고자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뭡니까? 금리 인상. 근데 금리 인상을 왜 했느냐?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한 건데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여기까지 가려면 2000년 IT 버블 혹은 뭡니까? 2008년, 9년 모기지 채권에 의한 리만 브로더스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일단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서부터 이게 모든 것이 다 촉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좋은 경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뭐예요? 재정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렇게 가는구나.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직 세금. 미국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 법인세 문제도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지금 직석이긴 하는데 내일 제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법인세. 네, 좋습니다. 예, 미국 법인세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시면 법인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법인세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든 시발점은 뭐예요? 금리 인상이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다 이거죠. 금리 인상이 심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운을 시켜야 됐었는데 뭡니까?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니까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 금융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작용 생긴 게 어디에서 지금 촉발이 됐느냐? 어디가 제일 심하냐 이거죠. 그게 뭡니까?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항상 위기를 강조하는데 위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위기를 맞을 거라고는 글쎄요, 미디어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없거든요. 그것도 중소은행, 대형은행이 아니고. 근데 중소은행이 굉장히 많죠. 이게 뭡니까? 이거 제가 자료 몇 번 보여드렸죠. 2023년에 뭡니까? 뱅크런. 이게 뱅크런이에요, 뱅크런. 예금 빼간 겁니다, 예금. 은행을 믿지 못해서 중소은행들의 재무 구조를 믿지 못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뱅크런이에요. 예금 빼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1977년부터입니다. 50년 데이터예요. 50년 데이터인데 뭡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이때 뭐예요? IT 버블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때가 뭡니까? 리만 브로더스입니다. IT 버블과 리만 브로더스. 미국이 정말 미국 경제가 날아갈 뻔한 그때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예요? 이 정도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들 일단은 좀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자, 금리 인상은 그래도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2번 정도, 2번 정도는 올해 계속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잡힐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많고, 침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자,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일단은 10,000포인트를 깨는 이런 도전은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오면 안 됩니까? 뭐가 오면? 일단은 첫 번째 디폴트 오면 안 되고요. 자, 6월 1일, 요것도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폴트 오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중소은행들 파산 오면 안 됩니다. 예. 중소은행들 파산이 오면 안 돼요. 지금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되는 건데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중소은행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요. 미국채는 최고의 안전자산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최고의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중소은행들이 일단 파산으로 가면 이거는 진짜 금융위기입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이건 완전 위기입니다. 완전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타격을 많이 입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 유가가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을 줄 알고 앞에서 좀 해드렸으니까 네. 빨리 끝낼게요. 네. 자, 위험 회피 심리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예요. 침체 우려, 침체 우려. 자, 여러분. 그 오일은 뭐만 알면 된다? 수요와 공급만 알면 된다. 자, 수요는 뭡니까?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뉴스가 불거지면 오일은 뭐예요? 밑으로 간다. 자, 공급은 뭡니까? 특히나 오펙 플러스 같은 뭐예요? 어떤 공급의 이슈. 그리고 전쟁 이슈죠? 전쟁 이슈. 그래서 요거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예요?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니까 뭡니까? 오일은 밑으로 가는 거고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해드렸던 대로 전저라인 64포인트였죠? 그거 깨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내일 목요일에 바로 이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와 함께 이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날의 이슈나 최근의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 방송은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 전에 그리고 2주일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3달, 6달 전에 키워드 잡아드리고 이슈 잡아드리고 분석 잡아드리고 앞으로의 예상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단 봐주시면 여러분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지표 영상도 올려드리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원 마스터와 함께 이번 주 중요한 이슈들 또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시장 철저히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주셔야지 앞으로의 시장 실시간적인 대응 그리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공개 방송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을 위한 교육까지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종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선경원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이번 주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해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